다음은 그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식이에요. 그죠? 우리 그 기체의 법칙 중에 이제 가장 복잡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건데요. 보일의 법칙, 샬의 법칙, 보일-샬의 법칙.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해볼게요. 자, 먼저 기체의 법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괄호 3번에 있는 보일-샬의 법칙부터 먼저 할게요. 보일-샬의 법칙. 뭐 다 옛날에 해보신 거죠? 네. 자, 얘는 원래가 두 가지예요.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자, T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온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일 때는 항상 절대 온도가 들어가니까, T는 기체의 절대 온도, P는 기체의 절대 압력, V는 기체의 최적이죠. 자, 실제는 요 값들이 얼마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요 계산기로 누르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처음에 얼마였고요. 나중에 말한 것처럼 지금 얼마였는데 여기는 난방기를 껐어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변하면 원래는 이 값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변하면 나머지가 변해주는 거야. 나머지가 변해줘서 요 값 자체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만약 요 값이 얼마라고 할까? 5라고 할게. 5 그냥. 네, 5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온도, 압력, 부피 이걸 다 계산했는데 5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지금 보면 조금 있다가 냉방기 끌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겠죠. 그래도 이 값은 얼마가 돼? 5가 된다. 그러면 이 값이 변하면 5랑 다른 값이 나와줘야 되잖아. 왜 그런 거야, 근데? 얘가 변해준 거란 이야기죠. 그죠? 네. 이걸 여기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비례, 반비례 설명하려고 하는데, 얘랑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 되는 거야.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 되는 거니까, 얘랑은 반비례 관계인 것이고, 분모, 분자는 비례 관계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말로 하는 거야. 우리는 기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피가 변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모든 기준은 부피로 이야기합니다. 자, 기체의 부피는 뭐에?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책에 써 있죠. 그죠? 일단 설명할 때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최적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얼마로 변하면 얘가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얼마로 변할까요? 우리는 비례 반비례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뭐야? 변한다는데 숫자로 얼마가 변합니까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처음과 나중 두 가지니까 처음 절대 온도 분해, 처음 절대 압력, 처음 최적이고 나중 절대 온도, 나중 압력, 나중 최적. 이것도 역시 얼마야? 5라고 말하는 거야. 말한 것처럼. 그죠? 네. 아까는 그냥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작아져요라고 말했던 것인데 이제는 뭐야? 똑같은 말이긴 한데 숫자를 제대로 써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이 시험 문제는 어쨌든 똑같을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지금 계산을 할 거니까 전체 지금 6개 중에 시험제 5개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랬더니 처음 온도가 얼마고, 처음 압력이 얼마고, 처음 최적이 얼마고요. 나중 온도가 얼마고, 나중 압력이 얼마였을 때, 나중 최적은 얼마일까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중에 두 가지 미지수가 나오면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 하나만 미지수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V2가 미지수예요. 처음이니까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P1 곱하기 V1 곱하기 T2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P2 곱하기 V2 곱하기 T1에는 와는 값은 같은 값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네. 이렇게 곱해진 값과 이렇게 곱해진 값은 같은 값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를 내가 몰라? 요 V2를 모르고 있잖아. V2가 미지수죠? 자, 그러면 미지수 V2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V2는
지금 현재 있는 미지수하고 곱해지는 값들이 요 두 개죠. 얘네들이 분모로 가야 되는 거야. 미지수랑 곱해지는 값이 어디로 가? 분모로 가. 그러면 얘 V2는 하니까 P2 T1 분의 이거죠. 이건데 가급적이면 분모 분자를 나란히 쓰는 게 훨씬 더 좀 편하겠죠. 그래서 P2U에다가는 P1을 썼고 T1U에다가는 T2를 쓰고 V1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뭐가 눈에 딱 띄어? 다 숫자는 제각각일지 모르겠지만 단위가 압력과 압력 단위가 똑같으면 압력 단위 지워지죠. 온도가 켈빈 온도면 온도 지워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V1이라는 부피의 단위가 그대로 여기에 부피의 단위로 얻어지면서 나머지는 계산이 들리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볼샬의 법칙이에요. 자, 볼샬의 법칙. 전부 다시. T분의 PV 값은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와요. 뭐 5가 되든 10이 되든 15가 되든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죠? 이 값 일정한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것들이 변해줘야 이 값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나란히는 뭐라고? 반비례 관계고 이 두 개는 비례 관계다.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최적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온도는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다. 온도는. 기체의 절대 온도는 압력에 비례하고 최적에 비례합니다. 맞는 말이죠. 기체의 압력은 뭐야? 최적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야? 시험 문제를 딱 봤더니 온도가 두 개고 압력이 두 개고 최적이 두 개야. 그런 문제 되게 많아. 그러면 이게 분명히 지금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식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분명히 계산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대입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온도가 두 개고 압력이 두 개고 최적이 두 개면 무슨 식이야? 무조건 볼샬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볼샬의 법칙. 자, 이제 1번으로 갑니다.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은 뭐야? 자,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원래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시험 문제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나오는 거야.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죠. 온도가 일정하면 굳이 온도를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식인데,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얘를 지우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압력과 최적의 곱은 역시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 값이 얼마일지 나도 몰라. 이게 만약에 7이다 7이다 라고 하면 이제 온도는 어차피 변하지 않았으니까 압력과 최적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나란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기체의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최적에 반비례합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어. 그랬더니 난 원래는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계산 문제 나오니까 두 개.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온도가 똑같아. 자, 원래 이 식을 쓰고 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혹시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란히 똑같은 값이 있는가인데 온도가 동일하니까 온도를 딱딱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양변에 똑같은 값이 있는데 이걸 넣고 시작하면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딱딱 지웠던 식이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하면 당연히 식은 온도가 소거될 거니까 P1, V1의 값과 P2, V2의 곱은 항상 같은 값일 겁니다라는 식이 저 식과 똑같은 식이죠. 뭐를 모른다고 할까? 요거를 모릅니다 라고 말할게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P2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나중압력 P2는 미지수가 뭐야? P2죠. P2랑 곱해지는 애가 V2죠. V2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P2는 V2분의 가급적이면 이렇게 써주는 게 보기 좋다 그랬죠? 네, V1 곱하기 P1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최적의 단위를 똑같은 걸로 맞춰놔야 돼. 리터라 쓰고 미터 36 쓰면 단위 소거 안 되죠? 네, 맞춰서 넣어주면 단위 지워질 겁니다. 계산기 누르고 여기 압력의 단위가 그대로 여기 압력의 단위가 나오면서 계산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마지막 하나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하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 있을 거야, 이런 말이. 그럼 난 원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쓰려고, 이게 원래 가장 기본식이니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니까 압력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 일정하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T분의 V의 값은 역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뭐에?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는 최적에 비례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어. 가만히 봤더니 V1, V2가 똑같은 값이야. 그럼 얘 단위를 두 개를 지워주면 되죠. 아니, 압력 일정했던 거지. 그럼 얘가 두 개가 지워지면 되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돼. 뭐가 미지수라고 할까? 요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므로 T2는 자, 이렇게 곱해진다 그랬었죠? V1이 분모로 가고 V2가 분자로 가고 T1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계산기 풀었죠? 자, 문제 풀면 되게 많이 나와. 필기든 실기든 간에. 자, 요거는 단순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몇 문제 풀면 식이 몇 개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계산 문제는 뭐야? 온도가 두 개, 압력이 두 개, 최적이 두 개라고 하면 분명히 이 세 개의 식 중에 하나의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계산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따로 하지 않을 거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5번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사실 뭐 이온물에서는 아마 비율적으로 보면 보일샤레 법칙이랑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거의 반반 정도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두 개 중에 아무식이나 문제를 풀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